바로 지난주 영화 침입자가 개봉했습니다. 그게 초반에 제시했던 미스터리를 영화 끝까지 밀고 나가지 못해 아쉬움을 줬던 영화죠. 코로나로 인해 개봉일이 밀렸던 영화라는 점에서, 그리고 같은 미스터리 추리 영화라는 점에서 결백과 침입자를 비교할 수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영화 결백은 침입자보다 훨씬 나은 작품입니다. 침입자와 달리 영화 초반에 제시했던 하나의 미스터리를 영화 끝까지 쭉 밀고 나간 일관성이 있는 작품이었죠. 때문에 그게 마지막까지 긴장감을 놓지 않고 영화에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신혜선이라는 젊은 여성 배우의 흡입력, 허준호, 배종욱이라는 대배우들의 노련함 등이 큰 매력으로 다가왔던 영화였습니다. 영화의 전체적인 스토리도 충분히 흥미로운 편이었습니다. 특히 영화를 관통하는 하나의 미스터리, 범인이 누구일까를 추리하며 영화를 보는 재미가 상당했어요. 반면 사건의 흐름을 위해 다소 억지스러운 진행이 존재하고, 결말에서는 심파가 과한 감이 있었으며 임팩트가 약했던 결말은 영화의 단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럼 바로 리뷰 시작하도록 하죠. 결말을 포함한 스포일러가 존재하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충북 대천의 한 시골 마을에서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고인을 추모하는 자리, 그곳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막걸리를 마신 사람들이 갑자기 토하며 쓰러지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누군가 막걸리에 농약을 탔고 그 범인으로 고인의 아내이자 60대 치매 노인인 화자가 지목됩니다. TV를 통해 소식을 접한 변호사이자 딸인 정희는 고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마치 화자를 범인으로 몰고 가려는 듯 하나부터 열까지 엉망인 경찰의 초동 수사부터 고모가 데려왔다는 수상한 변호사, 엄마를 향한 마을 사람들의 태도 등 사건에 대해 알아볼수록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요. 이후 정희는 엄마의 변호를 맡게 됩니다. 딸도 기억하지 못하는 60대 치매 중증 환자 화자. 과연 그녀는 막걸리에 농약을 탄 범인이 맞을까요? 영화 결백 리뷰입니다. 침입한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을 왜 그래요? 다 그 일 때문이지 뭐. 그 딸내미는 계속 그렇게 설치고 다니게 놔둘게? 아픈 사람 불러놓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살인 용의자 찾고 있잖아. 영화 결백은 나름 잘 만든 작품입니다. 영화는 도입부에서부터 강력한 한 방을 때리죠. 중심 소재인 막걸리 살인사건을 보여주는 장면에서 원테이크 느낌으로 촬영하여 영화 속 상황에 현실감을 부여했습니다. 이러한 연출은 영화 초반부터 관객을 스크린 속 상황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관객의 집중력을 확보한 이후 영화는 다양한 사건을 펼치게 됩니다. 막걸리 살인사건뿐 아니라 화자의 과거, 시장 추인의 정체, 마을 사람들의 진실 등 여러 사건을 보여주었지만 영화는 모든 사건을 하나의 점으로 귀결시킵니다. 바로 범인은 누구인가에 대한 것이죠. 과거에 대한 회상, 각 인물의 사정 등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의 각 이야기는 범인의 정체라는 타이틀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개봉했던 비슷한 장르의 영화 침입자가 영화 초반에 보여주었던 미스터리를 끝까지 이어가지 못하고 사이비 종교며 설득력 없는 가족 심파며 말도 안 되는 중구난방한 진행을 보여준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영화 초반부터 끝까지 진범이 누구인가라는 일관성 있는 물음에 집중함으로써 관객의 머릿속에 진범에 대한 궁금증을 확실히 각인시킨 후 각종 단서를 하나 둘 효과적으로 등장시키고 배우 신혜선이 겪는 사건의 양상과 주변 인물들과의 심리전을 효과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영화는 진범 추리에 상당한 재미를 줍니다. 저도 영화를 보며 과연 범인이 누구일까 각종 추리를 하며 흥미진진하게 봤는데요. 영화 예고편을 볼 때는 허준호 배우가 범인이라고 생각했고 영화를 볼 때는 자폐증을 앓고 있는 남동생이 범인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자신의 진짜 남편을 죽인 허준호 일당들에게 복수하기 위한 배종욱의 소행이었다는 점이 나름 색다르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범행을 알고도 죽은 아버지의 소행으로 엄마의 결백을 입증해내는 결말도 구체성이 부족하긴 했지만 나름 신선했습니다. 즉 영화 결백은 영화가 처음부터 보여주고자 했던 미스터리를 끝까지 잘 이끌어내었고 관객에게 영화의 본질인 추리의 재미라는 장르적 쾌감을 확실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영화에서 보여주는 진범이 누구인가라는 물음 속에서 각 배우들이 펼치는 명령기도 영화의 킬링 포인트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신혜선이라는 배우의 연기가 정말 인상 깊었는데요. 드라마 비밀의 숲을 재밌게 본 사람으로서 똑똑하지만 무언가 부족해 보였던 검사 영은수라는 캐릭터와 달리 이번 결백에서는 똑부러지는 변호사 역할이 참으로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비슷한 법조인 역할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된 이미지는 신혜선이라는 배우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허준호가 참 기대되는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영화에서 인상 깊었던 인물로 허준호 배우를 빼놓을 수 없겠죠. 아마 영화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허준호 배우를 정말 인상 깊게 보셨으리라 예측해 봅니다. 개인적으로 드라마 주몽 때부터 좋아했던 배우인데요. 특유의 카리스마가 참 매력적인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악역을 맡을 때면 늘 나오는 허준호의 정색 표정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아우라가 있습니다. 이번 영화에서도 배우 허준호는 매력있는 연기를 보여주었는데요. 입에서는 느긋느긋한 충청도 사투리가 나오는 것과 달리 살살 웃는 얼굴에서 도끼를 잔뜩 뿜어내는 연기는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추가로 배종욱 배우도 많은 분량은 아니었지만 60대 치매 노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결백은 나름 장르적 재미를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관성 있는 진행, 주저연할 것 없는 배우들의 좋은 연기는 영화의 장점이었죠. 하지만 단점도 확실한 영화가 결백입니다. 이 영화의 가장 큰 문제는 침입자에서도 지적되었던 개연성입니다. 영화 결백도 후반부로 갈수록 사건의 진행을 위해 영화적 허용 범위를 뛰어넘어 개연성을 파괴하는 모습이 다수 발견됩니다.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없기에 몇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우선 영화 초반부 신혜선의 부탁으로 정보를 넘기는 경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극중 신혜선의 은혜를 입은 것으로 나오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다른 지역의 경찰에 관한 정보를 그리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의 내부 정보를 너무나도 쉽게 신혜선에게 전달합니다. 자신이 정보원이라는 걸 밝히지 말아달라며 전달한 USB에는 경찰서 내부에 CCTV까지 있었죠. 법정 공방에서 검사 측 주장을 반론하는 장면 때문에 넣은 설정 같은데 자기적인 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과정에서 신혜선은 조폭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일방적 폭력을 당합니다. 살인사건을 조사하던 변호사가 피해자의 장례식장 앞에서 조폭에게 맞는다. 누가 봐도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신혜선은 이들을 신고하거나 잡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요. 누가 봐도 그들은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인데도 말이죠. 마지막으로 원룡이라는 친구도 너무 뜬금없는 캐릭터입니다. 사건의 진상을 덮으려는 허준호는 사사건건 신혜선의 앞길을 방해합니다. 대천 지방의 부장검사, 마을 사람들, 조폭, 변호사, 의사까지 각종 인맥으로 신혜선을 방해했습니다. 그런 그가 신혜선을 도우려는 일개 순경인 원룡을 막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룡의 행동은 파출소장에게 알려졌을 것이고 허준호의 귀에 들어가 그로 하여금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장면이 나오는 게 영화의 흐름에 맞는 연출일 겁니다. 하지만 원룡은 그 어떠한 방해도 없이 신혜선을 도와요. 너무 자기적이지 않나요? 이러한 추리 영화들이 다들 그렇듯 주인공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니 넣은 설정 같은데 억지스러움이 묻어나는 캐릭터였습니다. 심지어 그가 신혜선을 도우려는 이유도 명확하지 않아요. 오랜만에 만난 동창이고 이쁘고 손 한번 잡아줬다고 호감에 도와주는 건 너무 허술한 설정이죠. 영화 결백을 보신 분들이라면 영화 후반부 신혜선의 마지막 대사가 와닿으실 겁니다. 배종욱이 진짜 범인이었지만 양아버지를 범인으로 만들어 엄마의 결백을 증명한 신혜선에게 상대 측 검사가 진범은 화자라는 식으로 말을 하자 신혜선이 이런 대사를 하죠. 엄마는 이미 죗값을 치렀어요. 저는 이 대사를 들으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극중 남자들의 욕심에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던 사람은 화자였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랑 평생을 살아야 했던 사람도 화자였습니다. 남편을 잃고 외간 남자랑 살아야 했던 이유는 바로 뱃속의 자식 때문이었죠. 그녀에겐 그녀의 인생이 없었습니다. 정인의 실수로 아들 정수가 자폐증을 앓았고 양아버지의 학대 속에서 커야 했던 딸을 보며 평생 상처받았던 사람도 화자였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평생이 지옥이었죠. 신혜선의 대사는 그녀의 삶을 그렇게 만든 마을 남자들에 대한, 정확히는 허준호 일당들에 대한 일침이었을 겁니다. 극중 신혜선이 증명한 결백은 단지 막걸리 사건에 대한 결백이 아니라 항상 죄인처럼 살아야 했던 화자의 인생에 대한 결백을 증명한 것이죠. 채광장으로 시작해 카지노로 이어지는 물질에 대한 욕망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 다수의 폭력에 대한 저항이 바로 신혜선의 재판인 것이고, 결백의 증명은 엄마의 비극적 삶에 대한 딸의 위로인 것이죠. 이렇게 좋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영화가 참으로 인상 깊었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영화 후반부 심파가 약간 과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느낌이었지만 감옥 장면에서 그리고 법정 장면에서 두 번이나 이어지는 심판은 좋게 다가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장르적 재미는 추구하고 있었지만 아쉬운 점도 명확했던 작품, 전하고자 했던 주제가 좋았던 작품, 결백 리뷰였습니다. 지금까지 윤공이었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화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